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조선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상장한 이후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에 여러분들을 꽤나 괴롭혔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점점 낙폭이 진정이 되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낙폭이 진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촬영도 해드렸고 매수 타점 안내도 좀 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장하면서 부터 가는 척하고 빼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털고 올리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점점 진정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해 보실 수 있었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키면서 추세 전환을 암시했고 이 구간에서 점점 낙폭이 심해지면서 한 번에 멈추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에 멈추기가 힘들면서 윗꼬리를 길게 발생을 시켰는데 다음번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몸통이 좀 더 커지는 캔들이 연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낙폭을 진정을 시켜줬고 여기서 아래꼬리 발생시키면서 추세 전환을 암시한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한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은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직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5일선 부근과 상장했던 날의 시가인 바로 이 검정색 부근에서 지지라인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장했던 날의 시초가인 검정색 부근 이 부근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라인이 연출이 되면서 금요일장에 지지를 한 차례 연출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와줘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정배열로 들어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조선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상한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달아주시면요. 대한조선 많은 종목들이 상장한 이후로 상한가 한 번도 못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상장한 지 3일 차에 지금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지금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군요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한조선이 목요일날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발생시켰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거래대금이 앞전에 상승했었던 이런 캔들 흐름보다 확실히 줄어든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시원시원하게 거래대금이 붙어주면서 올라가줘야지만이 상한가까지 쭉쭉 안착할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저항을 받았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10만원 라운드 피겨를 좀 짚어드렸었죠.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연출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깨고 내려왔던 대한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라도 한번 지지선으로 연출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이렇게 꼬리를 발생을 시켰었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깨줘놓고 여기서도 한 번 더 하락이 지속되면서 상장했던 날에 처음에 시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 주기에 있어서 이 구간까지도 깨놓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 올렸던 대한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려면요. 상승 N자형으로 가려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야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요 여러분들 쌍바닥의 형태를 한번 다져준다라고 하면 더 견고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역헤드앤 숄더 느낌으로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지속되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버행 물량이 좀 있죠. 오버행 물량이 뭐냐면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장한 지 한 달 차 물량인 100만 주 정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짚어보자면 사실 대한조선은 별다른 기사가 없이 상승을 했어요. 어떤 날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줬었던 17% 가까이 올라갔다가 종가를 11%로 마무리했었던 이날의 캔들 흐름에서도 별다르게 대한조선이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에서 부각받은 게 아니라 단타성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만큼 이 테마와 시장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오션 측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양국의 정상이 방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보호예수 물량이 상장 후 1개월 차에 지금 해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약 100만 주 정도가 매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8월 1일이다라는 말씀인데 9월 1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정이 다 겹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 타점을 잘 잡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대한조선을 접근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조선만 테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신규 상장 종목 테마까지 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지금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상장한 이후로 별다른 매수세 없이 쭉쭉 빠지다가 금요일장에 시원하게 16% 정도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NCS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이틀 연속 띄워줬고, G2G 바이오도 양봉을 띄워준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양봉이 다들 출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를 접근을 할 때는 이게 하나의 시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장한 이후로 하락했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면서 꽤나 많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UNAI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AI가 이때 당시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하다가 쭉 그 이후로 흘러내렸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금 돌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핫했었던 건 아무래도 달바글로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여전히 또 화장품 관련해서 기사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무비자가 허용되면서 입국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 차이나머니에 대한 기대감과, 두 번째로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K-푸드, K-뷰티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테마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렇게 양봉을 연속으로 혹은 한 개씩 띄워주고 있는 상황을 지켜놓고 봤을 때는 대한조선 충분히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테마 두 가지를 다 겹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 테마가 좀 돌게 되면은 삼양컴텍 같은 종목들이 난립해주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선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조선 충분히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저항이 꽤나 많이 벌써 형성된 대한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윗꼬리를 조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할 건 플러스해서 뭐까지요? 보호예수 물량까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대한조선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드릴 때 시나리오가 보통 두 가지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에 빡세게 상승을 시켜놓고 그 위에 구간에서 보호예수를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튀는 듯한 요런 그림이 연출되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어차피 도래한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질질 끌면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케이스에서는 훨씬 더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왜냐하면 물량 소화를 했다 보니까 본인들이 적당한 구간에서 팔고 떠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연출하면서 저 위의 구간에서 보통 물량을 정리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번의 케이스,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상장하기 전에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잠깐 짧게 한번 볼 건데, 이 구간에서 왜 지지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영상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바디가 더 긴, 그러니까 몸통이 더 긴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살짝 단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길게 형성하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연속으로 지지가 발생한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일 연속으로 지지가 연출한 구간이라고 짚어드리면서 이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
첫 상한가를 들어갔던 바로 그날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드린 거냐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분봉상 박스를 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돌파가 나오는 타점에서 바로 이 타점에서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시다시피 8월 5일에 13시 5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우리가 대한조선을 얼마 이하로 가져가 보시죠? 89,300원 이하로 가져가 보시자라고 하면서 8월 5일 1시 5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인데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 여기서 1번 봉상 꺾이는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쌍봉의 형태로 페이크를 주고 윗꼬리를 발생시켰던 날이 바로 8월 7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꺾이는 걸 지켜보면서 보내드렸던 시간이 오후 2시 2분에 정확하게 이 캔들에서 보내드리면서 그 이후로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됐었던 대한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8월 7일 날 언제 오후 2시 2분에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최근에 매수 타점도 안내를 한번 드렸었죠. 바로 어떤 구간에서 보내드린 거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대응방 상단에 8월 19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8월 19일이면은 여기 하단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몇 시에 보내드린 거냐면은 오후 4시 57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얼마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추가 매수 타점을 85,000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 추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000원 구간이 85,000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시 57분이면은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급락이 연출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 주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지금 3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조선인데 이렇게 대한조선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한조선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 공유하기 토대로 수익을 보신 다음에는 많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이미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매집주까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매집주까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집주를 안내를 드릴 때 이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는데요. STX 엔진을 맞췄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드리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매집주를 안내를 드렸는데 이거 뭐 오르겠어요 싶으면은 신뢰가 없으면은 매수할 생각도 안 들다 보니까 이렇게 직전에 진행했었던 STX 엔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떠 있는 상태에서 돌아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언제 찍었던 영상이냐면은 7월 28일인 게 하단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7월 28일 날 STX 엔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7월 28일이면 언제냐면 바로 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7월 28일 날 안내드렸던 STX 엔진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중간에 음봉 떠 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 차트의 모양과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STX 엔진이라는 말씀이고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83% 정도를 2주에 걸쳐서 수익을 본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번 매집주도 있어야겠죠. 제가 이 다음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바이오를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금요일장에 야간장에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는 본장에 어떤 이슈가 터져 나왔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버리면서 나스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자, 우리가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바이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매집주를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구간까지, 바로 이런 구간까지의 물량을 지금 한 차례 테스트하고 내려온 구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될 때는 이 다음번 저항선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110% 정도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5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700억 언더에 있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매집주 같이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매집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때처럼 상승하고 나면은 종목명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대한조선 얘기로 돌아와서, 대한조선은 지금 딱히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있는 뉴스가 고부가 선박 수주 전략 등 이러면서 2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영업이익이 84.4%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영업이익률 20%대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려면은 수주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려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 예를 들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그 수급이 흩어지면서 대한조선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도 지금 신고가까지 다 갖다 붙여놓은 자리인데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터져나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쏘고 빠지는 듯한 재료 소멸의 이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일하는 내용이 들려올 수밖에 없게 태스크포스가 결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 몇 개 없죠. 자, 보시다시피 조선 관련 종목들 개수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 중에 마스가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먼저 선두주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뒤로 따라오는 게 대한조선같이 후발주자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선으로 쏠리는 테마의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마스가에 참여하고 있고 없고랑은 상관없다라는 말씀이고, 대한조선 자체는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 테마까지 같이 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번 추세를 돌려주는 시도를 했었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도 연출되면서 거래 대금도 적지 않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N자형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역시 어디다? 10만원에서 11만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야지만이,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해도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놓은 다음에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 과연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분봉 흐름상으로라도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던져야겠다라고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단가가 이 부분이라고 하면요 거의 다 평단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내가 매도 버튼이 손쉽게 안 눌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거래 대금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렌시스의 케이스를 한번 짚어드릴 텐데,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정말로 이 거래 대금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해줬다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삼성전자랑 로봇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를 쳤던 구간을 돌파를 해놓고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연출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 고점을 찍은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돌파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켜봐야 될 건 뭐다?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갈 때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거래 대금이 붙어주지 못하면서
이때 끌었던 이슈가 확실하게 재료가 부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급락이 연출되면서 21서 본격적으로 하회하고 쭉쭉 이탈이 나왔었던 이렌시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원시원하게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앞전에 있었던 거래대금보다도 더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부족하게 진행되면서 맞고 떨어질 확률까지 있다 보니까 매수매도 타점 잘 잡아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짚어드리면서 혼자 사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대안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내일도 장중에 대응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상한가라고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